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행동기계기능사 2015년 10월 10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스용접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응용 범위가 넓다 해가지고 1번 같은 경우는 맞아요. 왜냐?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금속관, 비금속관 뿐만 아니고 어디, 가스, 절단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죠. 그 말이 뭐예요? 응용 범위가 넓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아크 용접에 비해 불꽃의 온도가 높다 돼 있는데, 자, 가스 용접과 아크 용접의 비교입니다. 자, 가스 용접 그리고 아크 용접. 우리가 아크 용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전기 용접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가스 용접의 화염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스 용접은 사실상 어때요? 무슨 가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다르죠. 그렇다면 그 중에 좀 가장 높은 온도에 속하는 그 가스가 뭐예요? 아세틸렌. 아세틸렌이 그래도 가스 용접에서는 가장 고온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아세틸렌의 화염 온도는 약 3000도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랑 비교해서 아크 용접의 순간적인 화염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6000도씨가 넘어가요. 6000도씨 이상이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가스 용접과 아크 용접을 비교했을 때 화염 온도는 뭐가 높다? 아크 용접이 더 높다. 그죠? 근데 문제 1번에 2번에 보시면 아크 용접에 비해 불꽃의 온도가 높다. 뭐가? 가스 용접이. 틀렸죠. 가스 용접은 아크 용접에 비해 불꽃의 온도가 낮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전기 용접 작업 시 전격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전격이 뭐다? 감전이다. 그렇다면 1번에 절연 홀더의 절연 부분이 파손되었으면 바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감전을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용접봉의 심선은 손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용접용 케이블은 2차 접속 단자에 접촉한다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2차, 그렇다면 1차, 2차로 나뉠 텐데 1차 접촉 단자와 2차 접촉 단자는 뭐냐? 자, 우선은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전원 케이블은 뭐다? 실제 주전원이 들어오는 케이블, 최초 전기를 땡길 수 있는 그게 전원 케이블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용접기까지, 용접기 본체가 되겠죠. 본체까지 가는 접촉 단자를 1차 접촉 단자, 자, 1차 접속 단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기에서 전기 용접기니까 홀더가 있겠죠. 홀더 및 모재까지 모재까지 가는 접속 단자를 2차 접속 단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2번에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용접용 케이블은 2차 접속 단자에 접촉한다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접용 케이블이라는 거는 전원 케이블이겠죠. 그렇다면 전원 케이블이 용접기까지 연결될 때 그때 접속 단자는 뭐다? 1차 접속 단자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죠. 용접용 케이블은 2차 접속 단자에 접촉하는 게 아니고 1차 접속 단자에 접촉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홀더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잡고 용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원 케이블을 2차 측에 연결한다. 그 말은 주전원을 홀더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 감전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격 사고예요. 그러므로 2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산소 용접 중 역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뭐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아세틸렌 밸브를 즉시 닫는다. 가스 밸브를 즉시 닫는다.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4번 문제. 안전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1번에 안전장치는 반드시 작업 전에 점검한다. 당연한 소리. 2번 안전장치는 구조상의 결합 유무를 항상 점검한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 그럼 3번 안전장치가 불량할 때에는 즉시 수정한 다음 작업한다. 이것도 맞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안전장치는 작업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 제거해도 좋다. 안 되겠죠.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줄 작업 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칩은 브러쉬로 제거한다. 요거 맞죠? 그 다음 2번에 줄의 균열 유무를 확인한다. 맞겠고 3번에 손잡이가 줄에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사용한다. 이것도 맞겠죠? 4번에 보시면 줄 작업의 높이는 작업자의 어깨 높이로 하는 것이 좋다 돼 있는데, 자, 줄 작업 어깨 높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줄 작업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가슴보다 낮은 위치에서 줄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4번은 틀렸죠. 줄 작업의 높이는 작업자의 어깨 높이가 아니고 가슴 아래쪽에서 줄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고로 5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사이클을 몰리에르 선도에 표시한 것이다. 각 상태에 대해 옳게 연결한 것은 돼 있죠. 자, 우선은 요게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사이클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지금 교재대로 한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A, B, C, D, E, F, G, H, I 요렇게 표시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명칭을 한번 적어 봅시다. 우선 A, B는 뭐예요? 얘가 저단 압축기죠. 그 다음에 C, D는 뭔데? 고단 압축기. 그죠? 그 다음에 D, F는 뭐예요? 응축이잖아, 응축. 응축기. 그죠? 그 다음 A, I는 뭔데요? 얘는 증발기다. 그 다음에 F, G는 뭐예요? 1단 팽창이죠. 1단 팽창. 그 다음 HI는 뭔데? 2단 팽창. 그 다음 중간 냉각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뭐 엔탈피로 따지면 CG가 되겠네요. 요게 중간 냉각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기 한번 봅시다. 1번에 중간 냉각기의 냉동 효과는 어디냐? 요게 되겠죠. C하고 G, 그죠? C에서 G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증발기의 냉동 효과는 어디냐? A에서 I죠. A에서 I. 그 다음에 3번에 팽창변 통과 직후의 냉매 위치는 해가지고, 자, 1단 팽창과 2단 팽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단 팽창의 팽창 밸브 직후의 위치는 G가 되는 거고, 2단 팽창의 팽창 밸브 직후의 위치는 I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군데잖아요. G와 I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응축기의 방출 열량은 여기잖아요. D에서부터 F까지. D에서부터 F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플랜지 패킹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자, 요런 문제는 좀 외워주셔야 되죠. 우선은 교재에는 334페이지에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플랜지 패킹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글랜드 패킹입니다. 나머지 뭐 성면 조이트 시트, 고무 패킹, 합성 수지는 플랜지 패킹에 해당한다. 그래서 종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셔야 돼요. 7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에 브라인 부식 방지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죠. 요거는 4번에 보시면 염화나트륨 브라인은 1리터에 대하여 중크름산 소다 0.9g을 첨가하고 중크름산 소다 100g마다 가성소다 1.3g씩 첨가한다 돼 있는데, 자, 요게 지금 8번 문제죠. 요 녀석이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는 33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4페이지에 참고해 주세요.
요게 8번 문제. 자, 104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염화 나트륨 브라이는 1리터에 대하여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크름산 나트륨, 중크름산 소다나 중크름산 나트륨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대로 하면은 1리터에 대하여 중크름산 소다 0.9g이 아니고 3.2g이에요. 3.2g. 3.2g을 첨가하고 중크름산 소다 100g마다 가성 소다를 27g 씩 첨가해 준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8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제가 책 페이지 표시해 드리는 거는 책에 참고해서 좀 외워달라 요런 뜻이에요. 요건 제가 뭐 아무리 이해를 시켜 드린다고 해가지고 될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냉동기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1번에 암모니아는 냉동기유에 쉽게 용해되어 윤활 불량의 원인이 된다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암모니아가 아니고 프레온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에 냉동기유는 저온에서 쉽게 응고되지 않고 고온에서 쉽게 탄화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9번에 맞는 것은 2번이 맞겠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나 한번 봅시다. 3번에 냉동기유의 탄화 현상은 일반적으로 암모니아보다 프레온 냉동장치에서 자주 발생한다 돼 있는데, 반대죠, 반대. 암모니아보다 프레온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고 프레온보다 암모니아에서 자주 발생하죠. 왜? 암모니아는 비열비 K 값이 높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냉동기유는 증발하기 쉽고 열 전도율 및 점도가 커야 한다가 아니고 냉동기유는 증발하기가 어려워야 되고 그다음 열 전도율 및 점도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9번에 맞는 것은 2번이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장치에서 일반적으로 압축기를 순행식으로 냉각하는 주된 이유는 방금 전에 성질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 암모니아 NH3를 사용할 때 NH3를 사용할 때는 순행각을 시킨다. 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암모니아라는 녀석은 비열비 K 값이 높아요. 비열비 K 값이 높기 때문에 토출가스 온도가 어때? 높다.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압축기 내부에 있는 이 윤활유가 열화 탄화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열화 탄화된 찌끄러기들이 어떻게 피스톤 사이사이에 낄 수도 있고 아니면 배관으로 들어가서 전열을 방해하거나 또는 장치를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냉동기의 효율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압축기 고장나.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워터 자켓을 설치하죠. 물자켓이죠, 물자켓. 그래서 순행을 시킨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워터 자켓을 사용하는 이유는 비열비 K 값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냉매의 비열비 값이 크기 때문에 비열비 K. 자, 그럼 11번 문제. 가스 용접 작업 중 일어나기 쉬운 재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에 화재, 가스 용접 작업 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화재고, 그 다음 2번 누전. 누전은 어디서 나와요? 가스 용접이 아니고 전기 용접이었죠. 그래서 11번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뭐 가스 중독이나 가스 폭발은 가스 용접 시 주의해야 될 점이니까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 누전은 어디? 전기 용접. 자, 다음 12번. 냉동 제조의 시설 중 안전유지를 위한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돼 있네요. 1번에 안전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특별한 수리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항상 열어둔다. 그렇죠. 항상 열어둬야지 계속 순환이 되겠죠.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냉동 설비의 설치 공사가 완공되면 시운전할 때 산소가스를 사용한다 돼 있는데, 시운전할 때, 시운전은 뭐예요? 실제 냉동기를 돌리는 거잖아. 근데 이 압축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랬어요? 산소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죠. 산소가 들어가면 산소 내부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압축기가 고장난다, 또는 냉동기가 망가진다, 혹은 폭발할 우려도 있다. 왜? 암모니아를 사용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산소로 시운전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뭘로 하느냐?
이 냉동장치에 사용되는 냉매를 넣고 시운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다. 12번에 틀린 것은 2번 산소가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 냉매를 넣고 시운전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13번 크레인의 방호장치로서 와이어 로프가 후크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해가지고, 자, 후크라는 게 뭐겠어요? 후크 선장 생각하면 된다 했죠? 크레인에 달려있는 거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갈고리다. 요게 후크죠. 요렇게 생긴 거를 다 후크라 그래요. 그러면 이 후크에다가 우리가 와이어를 건단 말이에요. 와이어를 왜 걸어? 밑에다가 짐을 연결하기 위해서 와이어를 거는데, 그냥 후크에다 이렇게 와이어만 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이어가 이렇게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설치하느냐? 이렇게 뭔가 길다란 짝대기 같은 거 설치해요. 그러면은 이 발을 밀어 넣을 때는 요 녀석이 탁 접히면서 바가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탁 튕겨서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바가 이탈하는 거를 방지해줘요. 이 녀석의 명칭이 뭡니까? 해지장치다. 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후크에서 바가 빠지는 거를 방지해준다. 해지장치. 요 바가 와이어죠, 와이어.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일반적인 컨베이어의 안전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컨베이어가 뭐냐면은 우리 흔히 생산 공장 가면은 그 공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라인이라 그래요. 그 뭐예요? 제품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계속 그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각의 뭐 부속을 씹는다던가 우리가 점검을 한다던가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컨베이어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필요 없는 안전장치 해가지고 1번 역회전 방지장치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다음 2번에 비상정지장치,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때 바로 멈출 수 있게끔 필요하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과속 방지장치 돼 있는데, 자, 요 컨베이어는요 자체적으로 저속 장치입니다. 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터 자체가 저속 모터야. 그렇기 때문에 과속 방지 장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14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과속 방지 장치다. 그 4번에 보시면 이탈 방지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 라인이 돌아가다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 14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15번 위험물 취급 및 저장 시의 안전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위험물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 2번에 보시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너비 0.3m 이상, 높이 2m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요. 자, 비상구라는 거는 우리 간혹가다 건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많이 있잖아요. 자, 비상구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많이들 보실 거예요. 사실상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죠. 이 녀석의 너비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최소 75cm 이상 75cm 이상이면 얼마예요? 0.75m 이상이 되어야 되고, 설치 높이는요 1.5m입니다. 1.5m면 뭐야? 사람의 그 시야 높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최소 75cm 이상으로 해가지고 크게 설치해라. 왜? 잘 보여야 되잖아요. 혹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2번에 보시면 너비가 0.3이면 좀 너무 작죠? 너무 작고 2m면 어때? 너무 높아. 그래서 틀렸어요. 15번에 틀린 것은 2번.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정도의 비상구를 설치한다. 해서 1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16번. 드릴 작업 중 유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작업은 작은 공작물이라도 바이스나 크랩을 사용하여 장착한다. 맞겠죠? 잡아줄 수 있는 장치. 그 다음 2번에 드릴이나 소켓을 척에서 해체시킬 때 해머를 사용한다. 상식적으로 맞겠어요? 틀렸죠. 16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나머진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 17번. 다음 중 용융 온도가 비교적 높아 전기기구에 사용하는 퓨즈의 재료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뭐겠어요? 4번 구리죠. 구리의 용융 온도가 얼마인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1083도씨에서 녹아요. 그럼 이거랑 뭐랑 비교해볼까? 가장 낮은 납이랑 비교해봅시다. 납은 몇 도씨에서 녹아요? 60에서 70도씨면 녹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퓨즈의 재료잖아요. 퓨즈의 재료라는 건 뭔데? 전기선에 전류가 흐를 때는 그 전류가 들어간 만큼 온도도 같이 상승된다라고 했잖아요. 저번에 한번 배웠죠. 근데 과전류라는 게 결국은 뭐야? 과전류라는 거는 필요 이상의 전류, 그게 들어와 버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과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순간적으로 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납 같은 경우는 60도씨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납이 녹아가지고 그 과전류를 끊어주는 거예요. 차단시켜 주잖아요. 근데 구리는 어때? 1083도씨에서 녹아. 과전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무슨 재료로? 퓨즈의 재료로.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 있었어요? 가용전 문제에서도 구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었죠. 자, 고로 17번의 답은 4번 구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암모니아의 누설 검지 방법이 아닌 것은 돼 있네요. 자, 요거 교재에 105페이지에 나옵니다. 105페이지. 요 녀석이 문제가 18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고, 암모니아 누설 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닌 것은 4번. 황을 묻힌 심지에 불을 붙여 누설 부위에 가져가면 누설 시 홍색으로 변한다 돼 있는데, 요런 방식은 없고요. 요거를 4번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면 유황초를 누설 개소에 대면 흰 연기가 난다.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므로 18번에 틀린 것은 4번. 어떻게 바꿔줘라? 유황초를 누설개소에 대면 흰 연기가 난다. 홍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자, 그 다음 19번.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산업재해 예방 맞겠죠? 그 다음 2번에 쾌적한 작업환경 맞겠고, 3번에 산업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목적과 정책 수립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9번에 거리가 먼 것은 3번. 자, 그다음 20번. 다음 중 압축기가 시동되지 않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압축기가 켜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1번. 전압이 너무 낮을 때 당연히 켜지지 않죠. 그 다음 2번에 오버로드가 작동했을 때, 오버로드라는 게 뭐냐? 과전류가 걸렸을 때 정기적으로 압축기를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버로드 작동했을 때 당연히 압축기 시동 안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유압보호 스위치가 리셋되어 있지 않다. 유압보호 스위치란 건 뭐다? 압축기에 유압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압축기가 열받아서 잘못하면 압축기 고장날 수 있어. 이럴 때 또는 유압이 너무 높을 때, 근데 높을 땐 작동 잘 안 해요. 유압이 높다라는 거는 윤활유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니까 유압이 주로 낮을 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작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뭐 압력 게이지가 있고, 요 압력 게이지 또는 요 스위치에 의해서 유압 보호 스위치, OPL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OPL, 오일 프레셔, OPS, 죄송해요. 오일 프레셔 스위치 해가지고 배웠는데, 요 녀석이 작동하게 되면 압축기의 기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3번에 유압 보호 스위치가 리셋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얘는 한번 작동하면은 수동 리셋을 시켜줘야 돼. 왜? 윤활유가 없을 때 압축기를 돌려버리면은 바로 파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윤활유의 압력을 확인하고 오케이 됐다 이 정도면은 리셋 시켜서 동작해도 되겠다.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리셋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기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도 맞는 거네. 1번, 2번, 3번 다 압축기가 시동되지 않는 이유가 맞아요. 근데 4번에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온도 조절기 가문통에 가스가 빠졌다 돼 있는데, 가문통은 어디예요? 증발기죠. 증발기가 이렇게 있다면 팽창 밸브가 설치되고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이게 TEV 온도 자동식 팽창 밸브라고 해서 가문통이 이렇게 증발기의 출구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가문통의 요 가스랑은 뭐랑 관계 있다? 팽창 밸브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압축기 기동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에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4번이 되겠죠. 감원통이랑 관계없다. 자, 그 다음 21번 10A의 전류를 5분간 도체에 흘렸을 때 도선 단면을 지나는 전기량은 해가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전기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량은 우리 전기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이 용어가 훨씬 더 그 귀에 익을 거예요. 전기량을 다른 말로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 그래서 전하량이라는 거는 Q라고 쓰고, 우리가 단위는 쿨롱이라고 읽죠. 그리고 Q는 I-자승, 죄송합니다. 저거 줄의 법칙하고 헷갈렸네. Q는 I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I가 뭐다? 전류, 암페아. 그 다음 여기서의 T는 뭐다? 시간, 세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하량을 구해라 이 말이니까 전하량 Q는 그대로 넣으면 되죠. 자, Q는 I가 얼마? 10A 곱하기 시간은 5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위가 뭐예요? 세크란 말이야. 그러면 5분 곱하기 60 해주면은 초로 바뀌죠. 자, 이렇게 구해보시면은 얼마가 나오냐? 3000 쿨롱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 되죠. 3000 쿨롱. 자, 그 다음 22번 다음 중 압력 자동 급수 밸브의 주된 역할은 해가지고, 자, 압력 자동 급수 밸브라는 건 뭐냐면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압력이 떨어지면은 물을 공급해주고, 압력이 올라가면은 물을 차단시켜서 이 압력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물의 압력을 유지시켜 주냐? 냉각수의 압력을 유지시켜 주죠. 그렇다면 2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부하 변동에 대응하여 냉각수량을 제어한다. 22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23번 실제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실제 냉동 사이클은 이론 냉동 사이클보다 열 손실이 크다. 맞겠죠? 실제 냉동 사이클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크다. 맞아요. 그 다음 2번에 압축기를 제외한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냉매 배관의 마찰 저항 때문에 냉매 유동의 압력 강화가 존재한다. 맞죠? 이상적인 사이클은 말 그대로 손실도 없고 마찰 저항도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압축기는 어때? 마찰 저항도 있고 손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번, 2번 맞고요. 그럼 3번에 실제 냉동 사이클의 압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량은 이론 냉동 사이클보다 감소하게 된다 돼 있는데, 효율은 이론 냉동 사이클이 훨씬 좋죠. 왜? 손실이 없잖아요. 그럼 3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다시 읽어보면 실제 냉동 사이클의 압축 과정에서 소요되는 일량은 이론 냉동 사이클보다 커진다 해야죠.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전력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번에는 23번에 틀린 것은 3번이다. 이론 냉동 사이클보다 크게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뭐 4번은 맞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24번 혼합 원료를 일정 양씩 동결시키도록 하는 장치인 배치식 동결 장치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자, 배치식 간단해요. 지금 외워버리세요. 수평, 수직, 브라인, 이렇게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배치식, 수평, 수직, 브라인. 입에도 착착 감기네요. 그래서 24번에 배치식과 거리가 먼 것은 연속형이다. 24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25번 유기질 보온제인 코르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액체 기체의 침투를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요 코르크라는 거는요, 우리 와인병 있죠? 와인병 거기 딱 막아놓은 그 코르크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1번에 액체 기체 침투를 방지하는 작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병마개로 쓰는 거잖아요. 1번 맞고. 그럼 2번에 입상, 판상 및 원통 등으로 가공되어 있다. 요것도 맞아요. 근데 3번에 보시면 굽힘성이 좋아 곡면 시공에 사용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는다 돼 있는데, 우리 코르크 막에 빼가지고 혹시나 할 일 있으면은 그거 한번 이렇게 꺾어 보세요. 굽혀지는지. 굽혀질까요?
안 굽혀져요. 부서지면 부서져도 굽혀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3번이죠. 굽힘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이다. 4번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6번. 가열원이 필요하며 압축기가 필요 없는 냉동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답은 2번. 흡수식 냉동기, 버너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 다음 27번. 1냉동톤 한국 RT란 3320kcal/h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 28번. 다음 그림에서 고압액관은 어느 부분인가 해서 이거는 제가 뭐 냉동기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고 알려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있을 때,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압축기에서 최초 토출되는 가스는 액체다, 기체다? 당연히 기체죠. 압축기에는 액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무슨 기체냐? 고온, 고압의 기체가 되는 거죠. 이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축하고 나면은 기체가 뭘로 바뀌어요? 액체로 바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다? 고온, 고압이다.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고온, 고압의 액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축되죠. 교축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PT가 감소하고 엔탈피는 일정한 가정이 된다. 즉 온도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라는 뭐야? 저온 저압의 아직 상태는 뭐다? 액체다. 액체. 그 다음에 가는 뭡니까? 증발시켰으니까 액체가 뭘로 바뀌어요? 액체가 저온 저압의 기체로 바뀌겠지. 증발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28번에 다음 그림에서 고압액관은 어느 부분인가? 고압액관, 고온, 고압의 액체 다가 되겠죠. 그러므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열펌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했죠. 열펌프의 구성요소 뭐예요?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에다가 기본 구성요소에다가 사방 밸브, 포웨이 밸브를 추가해가지고 냉난방을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열펌프 또는 히트펌프인데, 그럼 열펌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1번에 압축기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 2번에 열교환기는 관행각 또는 과열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에 사방 밸브가 있어야지만 열펌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구성요소가 맞고요. 4번에 보시면 보조냉방기라는 거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29번에 열펌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4번 보조냉방기. 자, 그 다음 30번. 피스톤링이 과대 마모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압축기 안에 우선은 피스톤이 들었고요. 피스톤의 위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피스톤 링이라는 게 있죠. 피스톤 링. 그 다음 이 피스톤 링의 역할은 뭐다? 요게 상부 피스톤 링, 요게 하부 피스톤 링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부 피스톤 링은 요 윤활유를 끌어서 이렇게 윤활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고, 상부 피스톤 링은 뭐예요? 실제로 냉매가 들어왔을 때 실제 요 공간, 요 냉매를 압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상부 피스톤 링이 돼요. 근데 요 양쪽에 어딘가 누설이 생겼다. 그러면은 압축기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축기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압축기의 효율이 떨어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냉동기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에 있는 최적 효율도 감소할 것이고. 그렇다면 30번에 피스톤링이 과대 마모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실린더 냉각이 아니고 오히려 과열될 것이고, 2번에 냉동 능력은 상승이 아니고 감소되겠죠. 3번에 최적 효율은 감소한다. 이놈이 맞겠네요.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에 보시면 크랭크 케이스 내에 압력은 감소한다 돼 있는데, 압력은 어떻게 돼? 재팽창되고 최적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 버려요. 그러므로 30번에 옳은 것은 3번 최적 효율이 감소한다. 요 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다음 냉동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1번 고압 차단 스위치는 조정 설정 압력보다 벨로지에 가해진 압력이 낮을 때가 아니고 높을 때죠. 높을 때 접점이 떨어지는 장치다. 자, 그다음 2번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의 감원통은 증발기의 입구 측에 붙인다. 말도 안 되죠. 증발기의 출구 측에 붙입니다. 그럼 3번에 가용전은 프레온 냉동장치의 응축기나 수액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3번이 맞겠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렸나? 4번 파열판은 암모니아 왕복동 냉동장치에만 사용된다 돼 있는데, 파열판은 냉동기뿐만 아니고요, 뭐 가스 용기에도 사용하고 보일러에 뭐 여러 군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러므로 31번에 맞는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32번 액백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액백이라는 거는 리퀴드백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액압축이죠. 즉 압축기로 액이 넘어오는 현상, 요게 액백인데, 요거랑 가장 거리가 먼 거 1번 팽창 밸브의 궤도가 너무 클 때, 그렇죠, 팽창 밸브의 궤도 크면 어떻게 돼? 그만큼 냉매 유량이 증가하고 액이 넘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1번 맞고. 그럼 2번에 냉매가 과충전되었을 때, 이것도 똑같잖아요. 냉매량이 워낙 많으니까 액이 넘어올 수밖에. 그 다음 3번에 액 분리기가 불량일 때, 맞죠? 액이 넘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에 증발기 용량이 너무 클 때, 이거는 뭐냐면은 기존의 냉매량을 충분히 증발시키고도 남는 용량의 증발기 용량이 엄청 큰 거야. 그렇다면 액이 남아요, 못 남아요? 증발기가 모두 증발시켜버렸기 때문에 액이 남지 않아요. 오히려 과열되면 과열됐지 액이 넘어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충분히 증발시켰으니까. 그래서 32번에 액백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죠. 증발기 용량이 너무 클 때 모두 증발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33번 압축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압축비는 고압 압력계가 나타내는 압력을 저압 압력계가 나타내는 압력으로 나눈 값에 1을 더한 값이다 되어 있는데, 압축비 저번 시간에도 했어요. 압축비라는 거는 PL분의 pH, 좀 더 정확하게 써드리면요, 저단 압력, 저단측 압력 분의 고단측 압력. 뭐 몰리에르 선도에 그려본다면 얘가 증발 압력, 얘가 응축 압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압축기 입구 압력, 압축기 출구 압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건 뭐다? 저압분의 고압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게 pH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뭐 나눈 값에 1을 더한 값이다. 틀렸다. 저단분의 고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다음 2번에 흡입 압력이 동일할 때 압축비가 클수록 토출가스 온도는 증가하겠죠. 2번도 틀렸고, 3번에 압축비가 적어지면 소요 동력은, 압축비가 적어지면 그만큼 전기료가 아껴지는 거예요. 압축기가 1을 덜한 거니까. 그러면 동력이 감소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 4번에 응축 압력이 동일할 때 압축비가 커지면 냉동 능력은 감소한다. 요 놈이 맞겠죠. 자, 몰리에르 선도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응축 압력이 동일하고 얘는 현재 동일한 거고, 압축비가 커진다. 그 말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압축비가 여기보다 이만큼 커지면서 냉동 효과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줄어버린 거잖아. 그러므로 33번에 옳은 것은 4번밖에 없죠. 응축 압력이 동일할 때 압축비가 커지면 냉동 능력은 감소한다. 33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34번 다음 표의 갈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압축기의 최적 효율은 적간 클리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탑 클리어런스, 사이드 클리어런스와 같은 이제 그 압축기와 피스톤 사이의 공간이죠. 이 공간이 많아지면 효율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므로 압축기의 최적 효율은 적간의 증대에 의하여 동그라미 1번은 감소가 들어가야 되고, 감소하며 압축비가 클수록 방금 했잖아요. 효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4번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 들어갈 거는 둘 다 감소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 34번의 답은 1번. 자, 그럼 35번. 프레온 냉매의 호칭 기호 결정과 관계없는 것은 해서, 프레온 요거 분자식 어떻게 된다? CHFCl이죠. 프레온의 분자식. 그러면 뭐예요?
탄소, 수소, 불소, 염소다. 그럼 35번에 프레온 냉매의 호칭 기호 결정과 관계없는 성분은 산소겠죠. 고로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